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의 송민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기술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업이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내역이나 여쭤보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대략 15년 동안 회사에서 연구개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협업이나 기술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요 전문 분야는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점접착 코팅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점접착 코팅 개발 분야는 첫 번째로는 산업용 필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건축 마감재, 실제 건축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용 필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어서 친환경화 이슈 때문에 수성 점착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유성 아크릴레이터 뿐만 아니라 수성 아크릴레이터에 대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재료용 필름 개발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터치 패널에 유리판과 모듈을 부착할 수 있는 광학 필름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마 OCA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DP용, 예전에 이제 저희가 PDP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PDP에 방열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알루미늄 셰시하고 앞면에 있는 PDP 패널을 부착을 해서 열전도 방열을 시킬 수 있는 열전도성 테이프에 대한 개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셀프 힐링성, 그러니까 그 우레탄 계열의 코팅제로 어떤 스크래치가 일어났을 때 자기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코팅제 개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산업용, 전자재료용, 그리고 자동차용에 대한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벌커 프로퍼티에 대해서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지다 보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자 구조에서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었고, 실제로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하나의 구체적인 분야로 일단 DNA 코티드 파티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제품 소개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실제로 개발 과정의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랩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양산 스케일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랩 스케일의 제품 개발을 하기 전에 경쟁사 제품이나 어떤 다른 제품의 물성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타겟 물성을 설정을 하게 되고 랩 스케일의 어떤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핵심 물성 지표에 대한 거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쟁사 제품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개발을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분석을 하고 또는 아카데믹하게 분석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랩 스케일에서 양산 스케일로 가다 보면은 항상 어떤 랩 스케일의 물성을 양산 스케일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바틀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협업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핸드폰에서 예전에 이제 저항막 방식 핸드폰을 사용을 했을 때 북미 쪽에서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 불량 원인을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에서
알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프레셔가 실제 저하고 협업을 했던 업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런 IR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 물질이 피지에서, 이 얼굴에 있는 피지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현상을 잘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제품의 물성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협업을 했던 업체들을 다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분석기관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량이 나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저희가 협업을 했던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휴먼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 학교나 저희가 실제로 기술 지도나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품 개발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건축 마감재이고요. 여기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은 다양한 공간에 이제 자유롭게 디자인을 부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나 호텔, 상업용에 쓰이는 방염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 또는 싱크대, 그 다음에 벽지 이런 대용품으로 비방염 제품이 있습니다. 구조는 크게 이제 PVC에 점착제가 붙어 있는 구조고요. 실제로 우리가 내부를 페인트로 많이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는데, 최근에는 시공의 편의성 때문에, 왜냐하면 점착제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붙여서 시공을 마무리할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정은 일단 PVC를 뽑는 카렌다 공정, 그리고 PVC에 인쇄나 엠보를 줘서 디자인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공정, 그 다음에 점착제를 코팅을 해서 그 PVC 기재에 붙이는 합판 공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인테리어 필름을 적용을 한 사례를 여기에 이제 나타냈고요.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은 한 20년 된 오래된 벽지입니다. 그래서 누렇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디자인, 이 내부의 환경, 이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인테리어 필름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 사무실, 그리고 가구, 싱크대 이런 쪽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시장 또한 한 3천억에서 국내 3천억, 해외 3천억 정도인데, 점진적으로 점점 집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환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의 그러면 주요한 기능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VC의 차별화된 디자인, 그 다음에 점착제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필름을 시공함에 따라서 최근에 친환경화 바람에 의해서 필름에 TVOC가 많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적용되는 것만큼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화재를 조금 지연시켜서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친환경성과 화재 안전성이 실제로 이제 점착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친환경성과 화재 안전성 그리고 점착성은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설계에 반영해서 밸런싱하는 이런 처방 설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두에 그 친환경성이 중요해서요. 기존의 유성, 그러니까 솔벤트 베이스로 된 어떤 유성 수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성으로 이제 많이 바꾸는 추세에 있고요. 제가 유성뿐만 아니라 일단 수성 아크릴레이트를 통해서 친환경성 점착제 개발하여 상업화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성 점착제는 유성 점착제와 어떤 점이 차이가 나고 어떤 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성 점착제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모듈러스 커브를 보면요, 온도에 따른 모듈러스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유성의 경우에는 고온에도 이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평탄한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성은 유성에 비해서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물성 경시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면 실제로 위에 나타낸 어떤 스킴이 실제 유성 점착제를 대변을 하는데요. 실제로 유성 점착제의 경우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성 점착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모노마 성분은 기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용제에 해당되는 물은 수성이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균일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실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멀전 파티클들이 그 이멀전 파티클 안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원 네트워크가 아닌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 네트워크에 의해서 실제로 물성이 고온에 갔을 때 요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서 계면 분리가 일어나서 물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모노마의 친수성을,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하여 일단 상업화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실제로 이 개발된 수성 점착제를 통해서 제품을 출시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물성들에 대한 물성 지표를 보시다시피 다양한 물성 지표를 만족을 해서 지금은 제품을 잘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품의 경우에는 수성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방염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 점착제의 경우에는 방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착 물성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성 점착제의 경우에는 점착 물성을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방염성을 구현을 하게 되면 점착 물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재까지는 방염 수성 점착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난연 설계나 또는 수지 설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이 있으면 뭐 협업을 통해서 방염 수성 점착제로 어떤 제품 개발을 해서 상업화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테리어 필름 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방염 규격을 만족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것보다 더 가혹한 준불연 또는 불연 성능을 만족을 해야 제품으로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콩 칼로리미터를 통해서 이런 시험 규격의 어떤 열 방출량을 만족을 해야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난연제 포뮬레이션이나 그리고 난연제 포뮬레이션을 했을 때 점착물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어떤 처방이나 포뮬레이션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이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자재료용 점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 수성이나 유성 점착제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대략 50마이크로 정도로 해서 실제로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50마이크로 이상, 뭐 100마이크로, 200마이크로, 1T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점착제가 있고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UV 큐럽을 한
점착제 처방이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OCA라고 핸드폰에 적용되는 점착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UV 공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오른쪽 편에 간략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용제가 없고 어떤 포리폴리머하고 경화가 UV 경화에 의해서 경화가 일어날 수 있는 모노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 경화를 통해서 실제로 고형화된 점착제를 만들게 되고요. 제가 만들었던 분야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휴대폰의 정전 용량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점착제에 대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UV 큐립을 한 점착제의 처방이나 물성,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지금 UV 큐립을 한 점착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비교 물성을 나타낸 표이고요. 크게 점착 성능, 광학 성능, 그 다음에 ITO compatibility, 내화학성, 신뢰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 서클들을 경쟁사 제품에 대한 물성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서클들이 예전에 개발했던 제품의 물성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은 실제로 핵심 물성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개발 기간이나 그 다음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능, 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실 건데 어떤 물성이 핵심 지표인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도움의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에 대한 필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이라고 해서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장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색 변화 없이 광이나 열에 의해서 변화가 없이 5년 또는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이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필름이고요. 특이하게 실제로 여기 도장면에 이렇게 붙어서 차량이 달리게 될 때 도로에 있는 자갈들, 어떤 작은 파티클들이 튀어서 도장면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필름을 사용을 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요한 물성 중에 하나가 이제 셀프 힐링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스크래치가 났을 때 자기 복원을 통해서 이 스크래치가 사라지는 그런 물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동영상을 실어 놨고요. 실제로 이렇게 발생된 스크래치가 따뜻한 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저희가 따뜻한 물을 제공을 했고요. 실제로 열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유지가 되었을 때 이 스크래치가 다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레탄 코팅층에 의해서 셀프 힐링 성능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셀프 힐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오염성입니다. 실제로 이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주요 시장은 중국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붙었을 때 쉽게 클리닝이 되거나 잘 묻지 않게끔 하는 표면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초친수나 초발수의 성능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힐링과 함께 이런 초친수나 초발수 기능을 가진 표면 처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자동차 제품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에도 이런 초친수나 초발수의 개념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셀프 힐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인테리어 필름이나 다양한 필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발이나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크래치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크래치가 자기 복원을 통해서 이게 복원이 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제가 이제 박사 과정 동안에 진행했던 DNA 코티드 파티클이고요. 요 단어에서 보시다시피 파티클에 DNA를 표면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실제로 우리가 베이스 페어링이라고 해서 DNA는 두 줄의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TCG 이런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열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 또 열이 낮아지면은 다시 재결합하는 어떤 스마트한 글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파티클에 DNA를 붙이게 되고 이 파티클에 붙어 있는 DNA의 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랙션을 조정을 했고요. 이런 인터랙션을 조정을 함에 따라서 스퀘어, 헥사고날, 그다음 로믹 이런 다양한 구조의 구조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DNA 코티드 파티클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NA가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을 때는 디본딩이 일어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본딩이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파티클들이 결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요 도표고요. 실제로 싱글 퍼센티지라는 거는 하나의 파티클로 존재하는 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싱글 퍼센티지의 함량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이때는 DNA의 본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 멜팅 이상에서는 전부 다 싱글렛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트랜지션 리전을 지나서 DNA 본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이르게 되면은 아래 3번에서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클 간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DNA의 말단을 설계함에 따라서 이 DNA가 본딩과 디본딩 온도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본딩이나 디본딩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구조의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만드는 구조의 경우에 양산 스케일로 가기 위해서는 대면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용액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상업화거나 양산화되기 위해서는 허들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센싱이 되는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DNA를 통해서 센싱 분야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센서로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머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점접착, 코팅 개발, 그리고 상업화한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산업용 필름 개발, 두 번째로는 전자재료용 필름 개발 및 상업화, 그 다음에 자동차용 도장 보호 필름에 적용되는 코팅제와 점착제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센서라고 말씀을 드린 DNA 코티드 파티클을 통해 그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구조를 연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협업 또는 기술 지도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